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나라가 그랬어의 제임스 한입니다. 요즘 주식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죠? 그럼 주식회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의 시초였습니다. 어떻게 17세기에 네덜란드는 세계 패권국가가 되었을까요? 향료 무역에 대한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쟁, 15세기 초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약 3세기 동안 유럽의 배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했는데 이 시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1588년에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세계의 바다를 제패하기 시작했는데 향신료 무역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덜란드는 개신교 탄압 문제로 1566년부터 스페인에서 독립하려는 전쟁을 80년간 지속했습니다. 독립전쟁을 벌리면서도 네덜란드 상인들은 1595년에 인도네시아 항로를 개척하여 향료 무역을 본격화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자극을 받은 영국 런던의 상인들은 1600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특허를 얻어 동인도 지역의 무역 독점권을 얻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초기 자금 조달은 일회성이었어요. 선단이 한번 출항할 때마다 자금을 모집해서 해외에서 조달한 물건을 팔아서 그 대금을 출자 비율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죠. 만일 배가 출항해 무사히 귀환하지 못할 경우 배당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개별 항해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고 배달하는 방식으로는 회사를 영속시키기 어려웠어요. 이에 영국 동인도 회사는 1613년부터 수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활동 범위는 17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일본까지였고 주요 사업은 향료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격렬한 투쟁에서 패배하면서 17세기 말에는 인도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집중한 영국은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데 자극을 받은 네덜란드 상인들은 2년 후인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즉 VOC를 설립했습니다. 무려 14개의 회사가 아시아 무역에 뛰어들자 자국 업체 간 과당 경쟁을 막고 영국의 추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무역회사가 통합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VOC는 운영 방식과 조직이 영국 동인도 회사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이었습니다. VOC의 쿤이라는 총독은 네덜란드 본국과 아시아 여러 상관을 빠르게 연결하는 중간 기지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인 바타비아에 건설했습니다. 바타비아는 네덜란드의 동아시아 무역 본부 겸 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VOC는 인도네시아의 암본섬에서 영국인들을 몰아낸 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향료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1641년까지 실론에 기지를 건설하고 타이완과 교육을 하였으며 일본과는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교역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었나?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닌 네덜란드는 상인들만으로 대규모 무역 선단을 꾸리는 것이 무리여서 네덜란드의 부자들과 국민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나누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는 투자받은 돈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종이 권리 증서를 만들었어요. 그 증서에 동인도 회사 주식이라고 썼습니다. VOC는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였습니다.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익을 배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투자금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의 개념을 만들었죠. 1609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생겼어요. 네덜란드 정부는 VOC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서 조약 체결 및 협상권, 전쟁 발동권을 가진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발전에는 유대인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492년에 스페인의 알람브라 칙령으로 쫓겨난 유대인들은 자유가 보장된 네덜란드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네덜란드에 인재와 자본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네덜란드를 금융의 중심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죠. 이렇게 은행, 증권거래소, 유한회사를 하나의 금융체계로 통합시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창 전성기인 1670년대에 VOC는 150척의 상선, 40척의 군함, 5만 명의 직원과 10,000명 규모의 군대를 거느린 거대한 조직이 되었고 VOC는 배당금으로 액면가의 40%를 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내부자 거래, 공매도,
튤립 버블 같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가면서 주식시장은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에서 강력한 우위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향신료, 면직물, 커피, 담배 등을 유럽에 독점 공급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1652년에 VOC는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에 케이프 식민지라는 전쟁기지를 건설했습니다. 1669년에 VOC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도 세계 제1의 부유한 무역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쇠퇴와 교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1세기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네덜란드는 영국과 전쟁을 벌였는데 영국에 패하면서 네덜란드의 위세는 떨어졌고 세계 강대국의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VOC는 점차적으로 식민지를 잃어갔고 결국 1799년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200년 만에 해산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서 성공하였으나 작은 인구와 국토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국은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합니다. 강인하고 진취적인 네덜란드인들은 세계의 바다를 누비면서 식민지화와 무역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세계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인 17세기, 18세기에 우리의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350년간 식민지배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